자,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새로 열어주실게요.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주십니다. 있나요? 자, 일단은 샘플로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만든 거가, 저는 요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인쇄한 그 아이도 있고, 그리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뭐,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왜 얘가 옮겨졌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고, 이게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쪽을 내가 만들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거 만들 일이 많잖아요. 이런 거 만드실 때 다른 거 보고 따라 하세요. 그냥 그게 실력 늘리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기능? 뭐 그것도 사실 부족은 하겠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응용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배우실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모방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점점 내게 이제 그 기능들, 그 디자인이 내게 되는 거고, 그분보다 훨씬 잘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거 뺏겨서 열심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전단지죠? 누가 봐도 지금 드린 게. 자, 그럼 전단지는 지금 용지가 세로예요, 가로예요? 세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에 킬 때 나오는 이 화면은 가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지를 먼저 가로로 바꿔줄 거예요. 자, 위에 메뉴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클릭. 했나요? 메뉴에다 더블 클릭하지 말아요. 자꾸 더블 클릭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가 안 했어요. 아니에요. 딱 선생님이 했어요. 자, 갑자기 3,000%로 빠졌는데요. 지금 요 도형을 슬라이드를 세로로 바꾸는 걸 할 거거든요. 자,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자, 이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시면 맨 아래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중간에 창 뜨죠? 자, 여기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 와이드 스크린을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A4 용지 있어요. 있나요? 이 A4 용지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 A4 용지가 인쇄용 용지이기 때문에, 크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주셔야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전단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 그럼 기존에는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하자면, 화면 슬라이드 쇼라 그래서 16대 9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TV 화면, 인쇄용 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는 인쇄용 크기인 A4 용지, 혹은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니 A3 용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방향이라고 있죠? 방향에 보면 세로와 가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의 용지를 만들 거예요? 세로 방향의 용지를 만들 거죠. 그래서 세로를 클릭을 해줘요. 했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보이게 할 거라 맞춤 확인을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 용지 크기가 세로로 바뀌었고 조금 커졌죠? 네. 이 상태에서 위에 메뉴 홈으로 클릭할게요. 홈 클릭. 위에 메뉴 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나요? 있나요? 요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새 슬라이드 누른 거와 똑같이 휠 굴려서 휠을 아래로 굴려서 비나면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요 아래쪽에 이렇게 비나면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눌렀나요? 네. 그러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슬라이드가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도형을 지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제처럼 컨트롤 A에서 선택한 뒤에 백스페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배경 색깔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배경 색깔은 제가 문제에서는 이제 좀 그라데이션으로 좀 넣어 놨는데 이거는 취향차기 때문에 넣고 싶은 걸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단색으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자, 비어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 배경 서식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럼 오른쪽에 배경 서식이라고 창 뜨죠? 여기에 단색 채우기. 세 개 오른쪽 끝에 보면 페인트 통 있죠? 요거 눌러서 네? 다시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배경 서식. 선생님 우클릭 할 때 저 마우스 올려놓은 거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놔야 돼. 어차피 중지손가락은 자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옮겨서 쓰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왼쪽을 누르는지 오른쪽을 누르는지 감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지로 누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배경서식 왼쪽으로 클릭하시고요. 나왔어요? 저 이렇게 하는 분도 봤어. 이렇게 가운데가 중지가 이제 휠이 올라가져 있는 거야. 단색 채우기 이걸 눌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색 오른쪽에 지금 보면은 여기 페인트 통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 색깔 원하는 거 넣어줄게요. 배경색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한 색깔로 하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톤으로 진행을 해주십니다. 저는 중성색인 오늘은 초록색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처럼 색깔을 좀 선택을 했다면 배경 서식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조그만한 X 있죠? 요거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럼 배경까지 색깔을 넣었어요.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보니 피아노라는 제목을 좀 넣어줄게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을 하고 사각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다시 할게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요거 짝대기 삼각형 이름이 자세히예요. 그 다음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맨 처음에 텍스트 상자 있어요. 있나요? 네. 요 텍스트 상자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적당한 자리에다가 대충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보니 피아노를 씁니다. 우리가 크게 드래그를 하더라도 보니 피아노는 글자기 때문에 얘가 글씨 크기 때문에 도형 크기가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래요. 네, 원래 이래요.
다시 도형을 내가 크게 그리더라도 얘는 그림이 아니고 글자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들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보니피나노의 바깥쪽에 보시면 선 있죠? 요 선에다가 대고 클릭을 합니다. 글꼴 바꿀 거예요.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홈에서 글꼴에서 맑은 고딕 써져 있는데 요거를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세요. 저는 왜안 읽었어요? 이 판이 안 좋나? 선에다 대고 클릭을 하고 처음에 글씨 쓰고 텍스트 상자로 안 하셨나봐요. 아유, 안 했네요. 아유, 잘했어요. 여기까지? 어디서? 여기 있는데? 제가 사각형이라 그랬어요? 기본 도형이라 그랬어요? 선생님도 저는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를 꺼냈으면 했어요. 보니피아노 다시 쓰세요. 선생님, 텍스트 상자랑 사각형은 다른 거예요.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아우, 약 먹었더니 졸려 죽겠네. 무슨 약 드셨어요? 피부약이요. 무좀 있어가지고. 무좀은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습진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게 오래가요? 응.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었어. 나는 봄에 심하게 시작해. 이맘때쯤 심해요. 환절기가 되면. 자, 그래서 보니피아노를 다 썼어요? 글꼴도 바꿔주세요. 선에다 글꼴 클릭하고. 바꿨어요. 기다려. 우리 거예요. 아니야, 우리 두 분 선생님 지금 수정했잖아. 그 선생님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요. 지금 방금 보니피아노 다 썼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늘릴 건데 글자 크기를 96포인트는 너무 크다. 88포인트 정도로 할게요. 자, 만약에 크기를 늘렸더니 이렇게 두 줄이 됐다. 크기를 늘렸더니 선생님 앞에 봐요. 크기를 늘렸더니 다음처럼 두 줄이 됐다. 왜 그런다 그랬죠? 크기가 제 작았어. 크기가 작아서 무슨 크기가? 가로 크기. 도형의 크기가. 도형의 크기가 작아서 두 줄이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늘리면 돼요. 양옆에 이렇게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끝부분에 붙여줄게요. 두 줄 안 되신 분들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야 슬라이드 중앙에 글씨 오게 하기가 편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 가운데로 와야 예쁘겠죠? 단락에 가운데 맞춤도 눌러줍니다. 됐나요? 네. 가운데 맞춤 클릭할게요. 크기 조절점을 양 옆에 슬라이드 끝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래야 글씨 중앙에 오게 하기가 편해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즐기면서 배우는 신나는 음악교육 요거 글자를 좀 넣어 볼 거거든요. 자, 또 역시 글상자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기본 도형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텍스트 상자 클릭할게요. 찾았나요? 자, 그리고 요 위에다가 적당하게 써줄게요. 즐기면서 배우는
신나는 이렇게 써줄게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양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글꼴도 바꿔줄게요. 그리고 위치는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바꾸면 돼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즐기면서 어쩌고 저쩌고 색깔이 나오세요.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 이용할 거예요. 사각형 아니에요.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 이용할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처럼 이렇게 글자 또 쓰셨다면 선에다 대고 클릭을 하고 클릭했어요? 네. 글꼴 바꿔줄게요. 선생님, 맑은 고딕 하지 마세요. 맑은 고딕 금지. 했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바꿔줄게요. 가운데 맞춤도 해줍니다. 자, 만약에 넣었는데요. 다음처럼 얘가 한 줄이 아니고 이렇게 두 줄이 나왔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또 도형이 크기, 도형이 작아서 그러면 크기를 늘리면 되겠죠? 얘도 이제 슬라이드 기준으로 정중앙에 오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 옆에 크기 조절점을 슬라이드 끝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선에다가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보니피아노 글자 위에 얹어지는 것처럼 위에 써진 것처럼 만들어 줄게요.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때 무슨 모양으로 변해야 돼요?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는 십자가네. 사방향 화살표로 변할 때 드래그 하셔야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쪽에 올라오게 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홈에서 새 슬라이드 클릭하세요. 새 슬라이드 글씨 클릭하세요. 했어요? 네. 그럼 7번째 비나면 나오죠? 네. 비나면 클릭할게요. 자, 배경색부터 넣어줬어요. 아까 그죠? 자, 배경색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배경 서식 왼쪽으로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배경 서식이란 창 뜨죠? 자, 그리고 색 오른쪽에 페인트 통 있죠? 이 페인트 통 클릭해서 색깔 취향껏 넣어줄게요. 색깔 선택 다 하셨나요? 그리고 확인도 눌러줍니다. 아니요. 배경 넣어주세요. 넣었나요? 아니요. 누르지 말아요. 적용 누르지 말아요. 적용이 별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배경사식 오른쪽에 조그만한 X 눌러서 닫아줄게요. 자, 그럼 색깔 들어갔나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보니피아노 글자 써줄 거예요. 자,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맨 첫 거. 기본 도형의 사각형 아니에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요.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했어요? 그리고 보니피아노라고 써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보니피아노의 바깥쪽 선 부분에 놔두고 클릭할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 원하는 글꼴로 바꿔줍니다. 맑은 고딕은 하지 마세요. 영어하고 한글 섞인 거는 한글 섞인 거 된다 그랬어요? 네, 영어랑 한글 섞일 건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88포인트로 크게 늘려보자. 되셨나요? 글씨 가운데 오도록 가운데 맞춤도 해줄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양옆에 이제 슬라이드에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야 슬라이드 기준으로 가운데 오게 하기가 편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니피아노 위쪽으로 조그마한 글씨 즐기면서 배우는 어쩌고저쩌고도 또 써줄 거거든요. 자,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텍스트 상자 클릭. 자, 그리고 위에다가 드래그 해서 도형 그려줍니다. 그렸나요? 자, 즐기면서 배우는 신나는 음악 교육이라고 써줄게요. 색깔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만든 거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선에다 대고 클릭을 하고 글꼴, 원하는 글꼴로 아무거나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바꿔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슬라이드 끝부분에 붙여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도 오른쪽으로 붙여주세요. 드래그해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선에다 대고 마우스 포인터가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요 위쪽에 이렇게 얹어지게 바꿔줍니다. 됐어요? 자, 다음처럼 이렇게 글자까지 다 쓰셨다면 이제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음악을 통해 감성과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네. 그거를 이제 하나 더 만들 건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글꼴을 제가 만든 거 보면 요거 글꼴이랑 이거 글꼴이 달라요. 적어도 이제 글꼴은 2개 정도로 쓰시는 게 좋은데 더 많으면 좀 지저분하고 2개에서 3개 내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는 포인트의 글꼴,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이런 제목이나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글꼴로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이때 설명하는 글꼴이 너무 꾸밈이 많으면 안 보여요, 선생님. 이런 게 이제 꾸밈이 많다 그러는 거거든요. 요런 글꼴이. 근데 요렇게 좀 심플하고 뭐라 그러냐, 깔끔한 글꼴로 써야 설명을 많이 썼을 때 편해요. 거기에 이제 내가 글자까지 조금 작다 그러시면은 이제 삐침이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글자가 많고 작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무료로 되어 있는 것 중 추천드리는 게 요거. 진짜 많이 씁니다. 나눔고디. 있을까요? 저거는 다운로드 해야 있는 거라.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다가도 부연 서명은 좀 쓸 거고, 그리고 이제 크기도 좀 늘릴 거라 글자도 좀 많고요. 그래서 요 조그만한 글자 쓴 거를 복사에다가 넣을 거예요. 비어있는 데다 클릭하시고요. 그럼 선택이 풀리죠? 그 다음에 컨트롤이랑 시프트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컨트롤이랑 시프트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누르고 있어요? 네. 컨트롤은 복사고 시프트는 수직 수평 이동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복사, 수직 혹은 반대로겠다. 수직 혹은 수평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수평 쪽에 유지해서 복사. 자, 그래서 이 상태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 여기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마우스 먼저 떼고 컨트롤 시프트 떼요. 컨트롤이 뭐라고요, 선생님? 복사, 시프트는 수평 혹은 수직으로 이동,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수평 혹은 수직으로 복사. 제가 드림 프린트에 다 써놨어요. 그거 말고 어제 드렸던 거에 도형에 다 써져 있어. 두 번째 장이 도형 그린 그거 도형 그린 날 별 그려져 있고 그거에 두 번째 장에 써놨어. 그죠? 써놨죠? 안 써져 있어요? 응. 시프트의 사용세가 많아서 근데 시프트의 사용세가 많은데 다 쓸만하거든요. 다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설명되는 건 없네. 형도 쎄. 아니야? 아니에요. 뭐 자꾸 불러요. 응? 왜 자꾸 부르냐고요? 좋아서 부르지. 좋아서. 자, 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즐기면서 배우는 복사한 거 있죠? 중간에다 대고 클릭하세요.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클릭했나요? 자, 그 다음에 커서가 그럼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A를 하면 도형 안에 있는 글자만 다 한 번에 선택이 돼요. 키보드에서 다시 여기에다 클릭을 하고 클릭했어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A를 하면 그리고 네 눌렀다 떼야죠. 누르고 있는 키는 없어요. 블럭이 잡혀요. 그런가요? 네. 자, 컨트롤 A가 뭐였죠, 선생님? 전체 선택, 올. 응. 그래서 도형 안에 있는 글자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응. 자, 그리고 음악을 통해 감성과 엔터, 창의력을 키우는 보니, 피아노 이렇게 써줄게요.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음악을 통해 감성과 엔터 음악을 통해 감성과 엔터 창의력을 키우는 요거 보시면 돼요, 선생님.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여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 바꿀 거라서 여기 비어있는, 아니지, 여기 선 있는 데다가 클릭하고요. 선 있는 데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늘려봅시다. 진짜 크게만요? 네. 글꼴은 두 종류만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글꼴은 기존 거 그냥 이용할 거예요. 글자 크기를 24포인트로, 아니야, 28포인트로 바꿀게요. 하나 크기. 됐어요? 그 다음에 감성이라는 글자의 글꼴만 다른 걸로 바꿀 거라 감성 글씨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이때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 마우스 떼지 마세요. 빠르게 떼면 전체 블럭 잡힐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32포인트? 아, 좀 더 커야 되겠다. 44포인트로 바꿀게요. (44포인트) 창의력도 블럭 잡고 역시 똑같이 44포인트로 바꿀게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선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됐나요? 그리고 굵게 넣어줍니다. 이러면 같은 글꼴이지만 약간 다른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요게 굵게 여기 선에다 대고 클릭을 먼저 하고 여기 굵게 글꼴 바로 아래 있어요. 가 진하게 써져 있는 거. 그거 이름이 진하게가 아니고 굵게예요. 여기서 됐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에다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위치 한 번씩 다시 잡아줍니다. 이렇게 붙이면 너무 벌써 글씨가 많기 때문에 살짝 여유감을 줘야 눈이 덜 피로해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